이 문제 같은 경우는 9구단 8단 출력하는 작업이 겹치니까 쓸 때마다 이런 만들어준 함수 호출하면 편합니다. 지금은 좀 많아가지고 지웠는데 1번째부터 9번째까지 출력하는 거에서 이것만 9번 써주면 됐죠. 이제 다 쓰기에는 번거로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정의한 거죠. 그리고 쓸 일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함수에는 이 return 4개 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함수가 자판기라고 할게요. 자판기. 그리고 4개 변수가 동전 투입구, 그리고 return은 배출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4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어찌됐든 변수예요. 그래서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개념 다뤘죠. 4개 변수도 마찬가지로 변수입니다. 그래서 좀 다 지우고, 이거 이제 설명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얘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만들기만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해줘야 나옵니다. 그래야 이런 이름을 찾아가서 안쪽 내용 실행하니까요. 그러면 다는 이쪽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얘를 몇 번 실행하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100번 실행하고 싶다, while문 쓰면 돼요. 이러면 100번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함수 정의할 때 함수 안에 i가 나와 있고 함수 밖에 또 i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왜냐면 함수 내부의 i는 지역 변수라서 이 함수가 끝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에 있는 거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 사라져요. 그래서 얘는 이 전역 공간에서 i는 1 한 거는 재활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지우고 다시 업무 상황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일일이 8단 출력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수로 실행하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5번 출력해달라는 일이 요청이 생기면 5번 써주기만 하면 돼요. 간단해졌는데 이렇게 8단 잘 쓰고 있다가 9단 출력해달래요. 그러면 자주 있는 일 아니니까 다는 9 해놓고 여기 거 이제 이렇게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 9단 나오겠죠. 이거는 지우고 9단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자주 있는 일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쓰고 말면 되는데 좀 요청이 좀 많이 자주 들어온다. 그럼 얘도 똑같이 함수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구단으로 바꾸고 실행해주고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처리 가능해졌습니다. 구단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호출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8단 5번, 9단 6번이라고 하면은 뭐 각각 횟수에 맞게 호출하면 되죠. 그러고 이제 퇴근하면 됩니다. 근데 좀 연차 쌓여가지고 이번에 조금 27단을 출력하래요. 그러면 뭐 늘 했던 것처럼 단만 27로 바꿔놓고 해도 되겠죠. 근데 또 3000단 만들래요. 그러면 또 300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어쩌다가 이런 요청 들어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쓰면 됩니다. 자, 근데 27단을 100번 정도 출력하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함수로 만들어 놓는 게 낫겠죠. 뭐 100번 출력할 거면 while만 써도 되지만 함수로 정리하고 그거를 100번 실행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숫자 중에 숫자 0부터 해가지고 양수만 따졌을 때 무한대잖아요. 어떤 수가 어떤 수의 단을 출력하라고 요청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출력할 단을 모르는 상황에서 얘는 9단 출력하는 거야, 얘는 8단 출력하는 거야,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놨다, 얘는 의미가 없죠. 즉각적인 대처에 불가능해요. 만들어 놓은 함수는 단이 정해져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8단 출력이고 9단 출력인데 74단 뽑으라고 하면은 얘네 둘이는 효용성이 없죠. 대처 못합니다. 그리고 9단, 100단 출력하라고 하는데 이 100단 출력할 때 중복되는 단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면 만들어 놓을 필요 없죠. 이렇게 일회성이니까. 그래서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됩니다. 몇 단을 출력할지 모르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려는 거는 요청이 몇 단이 들어오든 몇 단 출력해 이게 들어오든 좀 유연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 뭐 5286단 출력해 라고 하면 5286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뭐 좀 더 나아가서는 이 곱하는 수까지도 정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가 있는데 얘를 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일까요? 얘가 지금 8단만 출력할 수 있는 이유 간단해요. 단은 8 때문이죠. 단이 8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조금 경직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단의 값이 8인 이상 얘는 8 곱하기 1, 뭐 8 곱하기 1부터 9까지니까 8단만 출력하죠. 뭐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이름은 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름은 그냥 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3, 5, 7, 9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하는데 이게 된다고 가정해볼게요. 모양만 보세요. 자, 프린트 단, 여기는 이제 함수 이름이죠. 함수 이름. 그러면 이 1은 뭐예요? 다른 값이 들어가 있죠. 일단 이거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이거는 다시 살려 놓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1 얘는 이제 1단 출력하고 싶은 거고, 여기서는 3단, 여기는 5단, 여기는 7단, 여기는 9단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함수를 만들어 주죠. 그럼 뭐라 안 하고, 얘는 뭐냐면 요구사항 같은 거예요. 요구사항. 내가 이런 함수한테 나 1단 뽑을 거야, 나 3단 뽑을 거야, 나 5단 뽑을 거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단의 값이 8단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8단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이걸 없애주면 됩니다. 고정이 아니라 미정 상태로. 지금 값을 안 넣어줘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건데, 이 단에 들어가는 값은 이 함수 내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정해줘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미정인 상태로 만들 거고, 외부에서 정해준 이 값을 단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은 함수 내부에 있고 몇 단 뽑을지 정해주는 요구사항은 함수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 내부. 자, 그러면 못 봤잖아요. 서로 위치가 다른데. 그쵸? 그러면 위치를 갖게 해주면 되겠죠. 이 요구사항이 괄호 안쪽에 있으니까 그 요구사항을 받을 수 있게 똑같이 단도 괄호 안쪽으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잠깐 지우고 몇 단인지만 좀 보겠습니다. 단.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더 이상 이 함수 내부에서 얘처럼 단의 값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이런 옵션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할 때마다. 고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단도, 얘도 지역 변수인데 얘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얘가 매개 변수예요. 좀 역할이 달라요. 이 매개 변수를 해놨는데 함수 내부에서 단은 8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이 단은 지역 변수죠. 근데 얘가 매개 변수인 이유는 함수 내부와 함수 잠시만요. 왜 색깔이 안 바뀌지? 어쩔 수 없죠. 자,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를 연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개 변수예요. 요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함수 외부와 내부의 매개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소괄호 안에 있는 이 값은 계속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프린트 단 1 실행할 때 찾아가요. 같은 이름. 그리고 실행될 때 이 단에는 1이 들어가고,
그리고 단에 1이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얘는 값이죠. 그 값이 1인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결과에 1단, 뭐 3단,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외부에서 정해준 값이 같은 함수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던져주는 값이 달라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는 유연해진 거죠. 제가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도 알아서 잘 돌아가죠. 그래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든 이 함수 하나만 만들고 요청사항만 제대로 잘 적으면 돼요. 왜냐면 이런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이 매개 변수에 요청사항이 들어가니까요.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하고 그러면 각각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나와 있죠. 전부 다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나오는 이유 뭘까요? 이 함수 안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종료 조건 때문이죠. 종료 조건. 곱하기 하는 부분은 반복문 안에 있잖아요. 그쵸?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곱하기 1부터 9까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안에다가 리미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9라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리미트에는 9가 들어있으니까 이 9 대신 리미트로 써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지. 여기는 그대로 둬야죠. 맞죠? 야, 근데 이것보다 더 융통성 있게 하고 싶어요. 곱하기 9까지만 하지 말고 곱하기 100까지 해. 곱하기 58,000까지 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는 8단 출력할 때는 곱하기 3까지만 하고 싶고 여기서는 곱하기 50 여기서는 곱하기 이렇게 너무 많다. 74 여기서는 곱하기 5까지만 이런 식으로 옵션을 더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왜냐면 리미트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9로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고정값인 이상 절대로 곱하기 9를 넘길 수 없어요. 그래서 리미트도 미정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단을 매개 변수로 만들었던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이 리미트의 값은 함수 안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함수 외부에서 넣어주는 겁니다. 단이 그랬던 것처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리미트라는 값이 함수 실행할 때, 함수 외부에서 실행될 때 정해지는데 지금 정해지고 있나요? 옵션으로 넘겨주고 있는 거는 한 개뿐입니다. 단에 들어가는 거. 리미트에는 들어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합니다. 자, 프린트 단 함수 이름이죠. missing 놓쳤대요. 필요한 인자를, 이 아규먼트가 인자입니다. 얘가 인자예요. 리미트 자리에 들어갈 인자가 하나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값을 던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뭐라고 안 하죠. 인자는 쉼표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 얘가 매개 변수고 여기가 인자예요. 얘네 둘이는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매개 변수와 인자의 개수는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행하면 잘 나옵니다. 좀 굉장히 많이 나는데 2개만 넣고 보죠. 5개, 3개. 잘 나왔죠? 그리고 이거 인자는 순서에 맞게 들어갑니다. 매개 변수의 순서에 맞게 들어가요. 똑같은 인자를 똑같이 하긴 할 건데 순서만 바꿔볼게요. 네, 2개만 넣고요. 자, 여기서 이 실행 결과가 8이 단으로 들어가고 3이 리미트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 3단이라고 나왔는데 3단이라고 나왔다는 건 3이 단으로 들어가고 8이 리미트로 들어갔다는 거죠. 순서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인자의 순서와 개수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매개 변수는 2개인데 매개 변수 2개인데 인자를 하나 더 줬어요. 그럼 이 5는 어디로 갈까요? 실행하면 오류가 나요. 오류 발생합니다. 네. 지금 이런 함수에는 인자가 2개 있어야 되는데 주어진 건 3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 매개 변수가 2개면 인자도 2개여야죠.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상당히 유연하죠. 자, 근데 어느 정도는 불편해졌습니다. 얘를 실행할 때는 내가 옵션을 안 정해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얘를 실행할 때는 옵션을 개수와 순서에 맞게 줘야 됩니다. 불편하죠? 내가 좀 챙겨야 되는 부분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얘네도 매개 변수잖아요. 어쨌든 변수예요. 그러면 변수명 지을 때도 이 변수가 함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 정해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라는 거는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좋습니다. 쓰면 유연해지지만 인자가 넘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자와 매개 변수는 여기까지 하고 수업 페이지에 문제 있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